네, 잠시 후 10시 한 반경부터는 이제 중국 시장이 또 개장을 하고, 중국의 이제 뭐 위안화와 또 뭐 증시도 개장을 할 텐데요. 자, 중국을 또다시 들어가 봐야 되겠죠. 또 말씀 받기 위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중국 원자재 애널리스트입니다. 최진영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타이틀은 중국, 아직 안심은 이르다. 이렇게 정해오셨는데, 지난주에 중국이 코로나19 확진 기준을 조정을 했죠. 예. 잠깐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었죠? 일단은 이번에 확진 기준을 갖다가 바꾸면서 사실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네. 뭐 통계 조작을 갖다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2월 10일 날 후베이성 이제 위생건강위원회 주임과 그다음에 당 서기를 갖다가 교체한 직후에 나온 조치라서 아무래도 이게 통계 조작 의혹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충수로 볼 게 아니라 정말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 기준을 갑자기 바꾼 것이? 예.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확진 범위를 갖다가 넓힌 것인데, 그러니까 90%가량 갖다 넓히다 보니 확진 환자가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을 갖다 나왔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이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것이다라는 식의 중국 정부 입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부가적으로 후베이성 당 서기를 갖다 교체하고 그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정말 정부가 통제하려는 의지가 강하구나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점에 왜 이렇게 결정을 갖다 했을까? 그 말즉슨 사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향후에 안정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의지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확진 환자가 늘어났지만은 후베이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베이 이외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증가세가 감소한다. 그 말즉슨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는 안정을 갖다가 여전히 앞두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거의 지금 폐쇄를 딱 시켜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외 지역에서는 확진 환자 수가 주춤거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극단적으로 막아보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다.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자, 이 코로나19 리스크는 어느 정도 통제권에는 아직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 이외에 남아있는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떤 것들이 보입니까? 사실 리스크가 있다면은 이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 앞두고 이제 뭐 귀성 갖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귀경길 해가지고 차량 통제량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톨게이트로 집산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오듯이 중국도 대략 40일간, 즉 올해 같은 경우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즉 내일까지를 갖다가 춘절 이제 귀성과 귀경 이제 교통 구간 통계가 나옵니다. 이게 매일마다 일간별로 나오는데 지금 과거 작년도랑 놓고 보면은 귀경을 하시는 분들이 네. 대략 한 전년 동기에 비했을 때 마이너스 80%로 급격하게 둔화된 상태거든요. 아직 이동을 안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동을 갖다 안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보면은 최근에 왜 중국 관련해가지고 일부 기업들이 가동률이 아직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안에 다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학들이 개강이 들어갈 텐데 학교들도. 네. 그런데 일부 꾸이저우라던가 일부 지역들은 3월 달로 연기들을 했습니다. 그 말즉슨 아직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학이 개강되는 그 시점들을 갖다 전후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규경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추가적인 확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여전히 리스크는 상존해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통상적으로는 저 위의 곡선처럼 저렇게 귀경하는 률이 늘어나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지금 저게 선이 안 따라갔군요. 그렇죠. 네. 저게 선이 따라갔을 때 또 확진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예. 이게 지금 복병적으로 남아있는 리스크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는군요. 자, 어찌됐건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당국, 중국 정부는 강경한 대응책들을 내놓는데요. 일단은 그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이야기 인하가 좀 이슈가 있었고, RRR도 이슈가 있었는데, 지준율 같은 경우.
지금 이행은 하진 않고 있어요. 예.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LPR 같은 경우에는 일단 17개 시중은행들이 서베이를 갖다가 종합을 해가지고 인민은행이 매달 20일 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하할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인민은행도 지난 2월 7일 날 이제 기자회견에서 부양책을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LPR 같은 경우에는 인하될 즉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준율 역시도 앞으로 추가적인 상황을 갖다 놓고 봐서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들을 갖다 나와줬습니다. 앞서서 뭐 보도들을 갖다 나온 거 보면은 뭐 회사채 관련해 가지고도 대출을 갖다 확대하겠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것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민은행이 회사채에 있어서 이번에 만기 도래하던가 아니면 이제 상환하는 그거에 있어서 이걸 연기를 갖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신용 등급을 갖다가 어떻게 낮추던가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지양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러한 조치들을 갖다 놓고 봤었을 때 유동성을 일정 부분은 좀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지 않겠는가 정도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통화정책 이외에도 이제 부양정책도 함께 뭐 여러 가지 수단을 다 쓸 것 같은데 얼마나 이제 그것이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시장은 이미 기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어? 라고 해서 프라이싱도 좀 하고. 근데 이제 그것이 먹힐겠어? 이거는 아직 모르겠고. 먹힌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적용이 될까? 단기 부양책? 이런 건 뭘 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부분이 감세죠. 네. 당연히 세금을 갖다 인하해주는 부분인데 2003년 사스 때만 하더라도 대략 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장 당시에 사스의 영향이 컸었던 네. 업종 중심으로는 여행 엔터 그리고 뭐 숙박 요식업 그리고 교통운수 이쪽을 중심으로 감세를 갖다가 5개월간 한시적으로 해줬었거든요. 이번에도 저희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봤는데 저희가 2월 3일 날 얘기를 하고 2월 7일 날 정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감세를 발표를 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 임팩트가 좀 큰 게 마찬가지로 교통운수나 숙박, 요식업, 여행, 배달, 항공 이쪽 산업에 대해서 증치세나 법인세 우대세율을 적용하겠다 발표했는데 더 의미 있는 거는 이거에 있어서 기간이 사스 때는 5개월만 했다라면 이번 같은 경우에 1년 동안 해주겠다라 얘기해줬고 추가적으로 생필품이나 전염병 예방물자 생산 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대출 금리가 대략 한 4에서 4.4%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1.6%로 인하해주고 지방 정부들 역시도 마찬가지 선상에서 감세랑 부동산 임대료 감면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제 임대업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고 네. 대신 임대료를 감면해줘라 이런 식으로 조치들이 나와줬습니다. 한시적이지만 저런 조치들이 나왔군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중국 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14차 5개년 계획, 즉 내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이거와 관련된 이제 인프라 관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어떻게 보면 착공을 하도록 도와주겠다 얘기했는데 이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전통 인프라가 아니라 5G 인프라다. 왜냐, 전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목표치를 20%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반대로 5G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 양해에서 17개 지방정부가 대략 37만 사이트 정도를 갖다가 건설하겠다.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찌됐건 전인대에서 앞으로 3월 5일 날 발표가 될 내용들이 좀 있을 텐데 조금 이거는 추후 추가적인 내용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 정도 대규모 정책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최진영 연구원 이야기하시는 도중에 중국 인민은행 위안화 절상고시가 나왔어요. 절하는 아니고 오늘 절상인데 보통 시간대가 19분, 20분쯤에 나오는데 한 4분 정도 빨리 나오네. 급한 것 같아. 그쵸. 느낌적인 느낌은 중국의 저 통계 데이터나 이런 지표들이 좀 약간 뭐 멋대로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의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던 과거의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은 절상고시를 좀 빨리 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실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희는 이번에 이제 뭐 부양책을 하더라도 어쨌든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성장률 둔화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스를 많이 비교하세요. 사스 때도 성장률 둔화가 컸는데 이번에를 갖다 근데 단순하게 사스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 지금 중국 정부만 하더라도 정점 시기를 갖다가 2월 말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규 확산의 정점으로 보고 네. 그 이후부터 4월 달에 종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동일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사스는 5월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세가 증가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조금 이 확산 정점에 따른 성장률 이제 악영향을 갖다가 달리 보자라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 하우스의 기본 베이스 시나리오대로 좀 놓고 보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2월 말에 정점이 될 경우에는 올해 성장률 둔화 같은 경우 5.7%로 놓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워스트 시나리오, 즉 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은 4월과 5월까지 확산될 경우에는 5.4%까지의 좀 둔화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좀 그렇게 놓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증시도 일단은 이 대응 체계에 발맞춰서 반등은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의 방향성일까요? 뭐 단기적으로 여쭤보긴 좀 곤란한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우스의 뷰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앞으로 증시의 추세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는 약간은 봤었습니다. 일단 첫날 같은 경우에는 급락은 불가피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이후에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음보감회에서 보험사들한테 이제 주식에 있어서 투자해서 한도 비중을 갖다가 조금 올려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당일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올라가 주면서 증시를 받쳐줬었거든요. 다만 일정 부분 조정은 가능하겠죠. 앞서 언급드린 대로 귀경하시는 분들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면은 추가적인 또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보니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지만은 전인대, 즉 3월 5일 전인대를 앞두고 추가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거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감안을 한다면은 박스권 안에서 큰 폭의 조정은 좀 없지 않을까. 오히려 좀 하반 경직성이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이야기 들어봤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최진영 애널리스트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